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교양 강좌로 기후변화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지구온난화로 폭염, 폭설,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는 지금 코로나19가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 기후위기가 불러온 재앙임을 인식하고 기후변화 대처와 전염병 차단을 위해 범지구적인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여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는 2014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21세기 후반인 2081년에서 2100년도에 지구 평균 표면 온도는 0.3도에서 4.8도, 평균 해수면은 0.26m에서 0.92m 상승할 걸로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교토 의정서에 이어 파리 협정이 2015년에 채택되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도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도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대체에너지 개발, 석탄 발전소 폐쇄, 휘발유 경유차 퇴출, 건물 냉난방 탈화석 연료, 단거리 비행운행 금지, 육식 대신 채식 권장, 탄소 국경세 신설 등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살펴보면 전 세계 총 이산화탄소 연간 배출량은 2019년도 364억 4,100만 톤으로 중국 1위, 미국 2위, 인도 3위, 러시아 4위, 일본 5위, 이란 6위, 독일 7위, 인도네시아 8위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9위입니다. 우리나라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을 표에 나타내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LULUCF, 여기서 이 LULUCF는 흡수원으로 토지 이용 변화 및 임업을 의미합니다. 폐기물 총 배출량으로 이렇게 분야를 구분해 놨습니다. 2018년도 우리나라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 2,760만 톤으로 1990년도 대비 149%가 증가했습니다. 부문별 온실가스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연소에 의해서 발생되는 에너지 부분이 86.9%를 차지하고 있고 산업공정이 7.8%로서 총 배출량의 9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에너지 분류를 살펴보면 신재생 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태양열, 바람, 지열, 수력, 그리고 생물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로서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등이 있고 신에너지는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석탄 액화가스화 및 중질 잔사유 가스화가 있습니다.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등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1차 에너지와 최종 에너지를 살펴보면 1차 에너지는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수력, 태양열 등과 같이 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되는 에너지고 최종 에너지는 1차 에너지 중 일정한 전환 과정을 거쳐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된 것, 즉 전력이라든지 석유 제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살펴보면요,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에 따르는 에너지 전환으로 태양광, 풍력 에너지의 급격한 확증은 높은 생산 단가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변동성, 간헐성 등에 따른 전력 공급 불안정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로는 이미 독일의 경우 빠른 속도의 탈원전과 태양광, 풍력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전기요금 폭증, 전력 공급 불안, 전력망 불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환경, 안전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지만 탄소 배출이 적어 탈탄소 정책에 부합하고 일부 신재생 에너지에 비해 발전 원가가 다소 저렴한 측면도 있습니다. 다수의 원전 보유국인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중국, 영국 등 이들 국가들의 탈원전과 온실가스 감축 계획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들은 에너지 정책이 전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과 함께 탈원전 정책을 공조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소형 모듈 원전 기술과 수소,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에너지원의 대체 기술의 개발 동향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온실가스를 어떻게 감축할 건가? 이 온실가스 감축 방안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에너지 전략 및 효율 개선을 통한 에너지 공급 용량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에너지 전략을 위한 이행계획, 관리체계 구축,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실천운동을 통한 에너지 관리와 에너지 소비 등급,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대기전력의 저감 프로그램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 극대화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략 제품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를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새롭게 재정립돼서 수요 감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전기 수요와 재생에너지의 공급 확대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중 연소에 의해서 발생되는 에너지 부분이 86.9%, 산업 부분이 7.8%로 총 배출량의 94.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 체계를 석탄, 석유, LNG 등 화석연료의 재생 불가능 에너지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 같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급격한 축소, 확대보다는 점진적인 에너지 전환을 통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블루, 그린, 수소,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에너지원 대체입니다. 수소는 생산 방식에 따라서 그린, 글레이, 브라운, 블루 등 4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린 수소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해서 생산된 수소이고, 글레이 수소는 천연가스를 고온, 고압 수증기와 반응시키는 개질 수소와 석유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 수소입니다. 그리고 브라운 수소는 갈탄, 석탄을 태워서 생산하는 개질 수소이고, 블루 수소는 글레이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CO2를 포집, 저장해서
탄소 배출을 줄인 수소입니다. 지금까지 수소는 생산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고 저장과 운반 비용으로 경제성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 수소를 운반하거나 저장하려면 암모니아로 변환하여 저장, 운반할 경우에 액화수소 형태보다 1.7배 효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모니아는 영하 33.4도, 수소는 영하 253도에서 액화가 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는 수소에 비해 부피 축소가 용이하고 운송비가 저렴하며 폭발성이 낮아 안전상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수소 운반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의 경우 LNG에서 수소, 암모니아로 연료 대체뿐만 아니라 운반선에 급속한 대체가 일어날 걸로 예측됩니다. 일본은 대형 수소 가스터빈 개발과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분리 발전 연료로 사용하는 연구가 상당히 진척돼서 2025년에는 대형 터빈이 등장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추세를 감안해서 일본은 2050년 탄소제로 달성을 위한 전력 공급원 중 수소 암모니아 발전 비율을 10%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기존의 LNG 복합발전소에 수소와 혼소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안뿐만 아니라 수소 가스 터빈 개발 분야에도 실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앞으로 수소와 암모니아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대체가 급격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넷째로 코로나19가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 기후위기가 불러온 재앙임을 인식하고 산림, 갯벌, 습지, 농경지 등 개발보다는 최대한 보호를 해서 온실가스 흡수원이라는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 재인식되어야 합니다. 다섯째로 우리가 식생활, 소비문화, 교통, 냉난방 등 의식주 녹색 생활과 환경분야의 실천이 사회적으로 정착될 경우에 에너지 수요의 10% 이상 감축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육식 햄버거와 채식 햄버거를 이렇게 나타내 있는데 맛과 식감에서 채식 햄버거의 경우도 손색이 전혀 없을 정도로 식품 가공 기술 역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섯째로 탈탄소 미래 기술 개발 및 신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해서 순환경제로 지속 가능한 산업 혁신이 촉진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